안녕하세요. 강화여고 2학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새롭게 거꾸로 수업을 위한 디딤 영상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건국과 유교 정치의 발전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일단 조선의 통치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을 국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바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 이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는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해하도록 하자. 자, 먼저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지. 자, 명나라가 바로 천령위를 설치해서 옛 쌍성 총관부 관할 지역을 직접 통치해오겠다라는 통보를 하게 되지. 자, 그러니까 당시 집권자였던 최영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성계 일파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게 되고, 이제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이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자, 이후에 이 신진사대부들은 바로 고려의 개혁을 둘러싸고 두 세력으로 분열된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급진파와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몽건파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진파 사대부 바로 중심 인물은 누구였더라? 그렇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과 조주를 비롯한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 토지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그래서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죠. 자, 이 과전법을 통해서 권문세족이 장악한 이 토지들을 국가가 몰수를 하게 되고 새로운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몽주를 제거한 후에 1392년에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먼저 이 급진파 사대부들이 추진했던 과전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과전법이란 관리들에게 지위에 따라 토지를 지급한 거야. 자, 근데 이때 지급한 토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수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과전법입니다. 자, 이 과전법은 지급하는 토지는 경기도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관리들에게 지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직 관리들뿐만 아니라 퇴직한 전직 관리들에게도 지급이 됐습니다. 즉 전현직 관리들에게 지급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지급한 토지는 당연히 국가의 관리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였던 사람이 죽게 되면 국가에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수신전이라든가 휴량전의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까? 자, 그렇지.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세습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 지급해줄 토지가 부족해진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이제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이 실시가 되면서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조 때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니까 또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냐면 당시 직전법 체제 하에서는 수조권을 가진 자, 즉 관리들이 농민들에게 직접 조세를 수취를 했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조권자들은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되냐면 바로 법으로 정해진, 보통 이제 수확량의 10분의 1이 되는데 이 법으로 정해진 조세 수취량보다 더 많이 수취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겠지. 자, 그래서 성종 때에는 관수 광급제를 실시를 해서 관청이 농민들에게 조세를 거두고 이 거둔 조세를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바꿉니다. 이것이 관수
관급제입니다. 자,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지급하는 제도라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명종 때에 이르게 되면 아예 직전법을 폐지를 하고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버리죠. 자, 이제 수도권 지급하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의 토지제도인 과전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변천되는 과정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 그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나라 이름부터 정했겠죠. 그래서 나라 이름은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조선으로 했고, 수도는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또 교통이 편리하면서 물자가 풍부한, 그러면서 산으로 둘러싸여서 적의 외침에 침략을 막아내는 데도 유리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양을 두르는 도읍을 두르는 도성을 쌓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을 우리 국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태조 때에는 실제적으로 정도전이 거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전은 민본주의, 바로 백성의 나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근본이다라고 하는 민본주의를 내세웠고, 특히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태조가 의 뒤를 이어서 정종, 그 다음에 태종이 바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태종은 누구였더라? 그렇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죠. 이 태종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자,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병을 혁파하죠. 사병이란 왕족이나 공신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군대를 말하는데, 이 사병을 혁파를 하고 이제 군사권을 왕에게 집중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호패법을 실시를 해서 호패법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 육조 직계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태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국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이죠. 자, 세종은 태종 때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국왕과 대신들이 이제 유교 경전이라든가 역사서 등을 읽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인 경연, 그 다음에 그 왕세자를 교육하는 서연, 이러한 경연과 서연을 강화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종 때에는 바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또 중요한 용어가 나왔네. 바로 의정부 서사제. 자,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는 어떻게 틀린지 수업 시간에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어. 자, 이러한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이 죽은 다음에 문종이 왕이 올랐지만 일찍 죽고, 나이 어린 단종이 왕이 됐지만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이 정변을 통해서,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정변을 통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정변을 통해서 집권한 세조는 먼저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는 육조직계제를 다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육조직계제는 태종과 세조 때 실시된 정치야. 자, 육조직계제를 실시했고, 바로 조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성종인데, 성종은 세종 때의 그 정치를, 유교 정치를 모범으로 삼아서 이제 국가체제를 다시 정비를 하죠. 자, 그래서 세종 때 실시되었던 집현전, 이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를 하면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마무리가 됐죠. 자, 홍문관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경연을 강화했고, 자, 세조 때부터 실시되었던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이것을 반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조선은 유교적인 통치체제의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조선의 통치체제가 어떻게 정비됐는지 제도적인 면을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디딤 영상 시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